여러분은 언제 처음 일기를 썼나요? 매일을 기록하는 글, 일기. 나에 대한 기록은 곧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기록이기도 한데요. 한 조선 선비가 10살부터 63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까지 총 53년간 남긴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세상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정북학당에서는 18세기 전북 고창의 학자 이제 황윤석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 중요했던 가치 중 하나는 바로 박학다식, 즉 성리학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섭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독서인데요. 황윤석은 7살에 유학의 기초 경전인 소학부터 시작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했습니다. 무려 1000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황윤석의 가문. 학문이 깊어질수록 황윤석은 끝없이 책을 구해 읽고 베끼고 자신의 문장으로 정리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조선의 인간 백과사전이 아니었을까요? 이제의 학문은 유교경전에 근본을 두면서 여러 저서에 통달하였다. 규모가 크면서도 잡다하지 않고 세밀하면서도 번잡하지 않으니 세상에 보기 드물게 박학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황윤석은 성리학뿐만 아니라 천문 역상학, 수학, 기하학, 역사학, 지리학, 경제학, 국어학, 자연과학, 음악 등 다양한 학문을 연구했는데요. 특히 당시 잡학이라고 천대받았던 천문 역상학, 즉 하늘의 움직임을 헤아려 시간과 날짜를 살피는 학문은 국가의 정치에 시급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알아야 농사를 지을 적절한 시기를 알 수 있는데 농업국가인 조선에는 매우 중요한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글자를 연구하는 한편 서학, 즉 서양 학문에도 관심이 많았던 황윤석. 조선에 들어온 천문, 역사, 지리 등 다양한 서양 서적을 읽으며 홍대용, 박제가, 박지원 등 수많은 실학자와 교류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홍대용에게는 많은 책을 빌려보고 토론했다는 기록이 그의 일기와 다름없는 이제난고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1777년 8월 8일 저녁을 먹고 홍대용의 집으로 갔다. 마침 이덕무가 와 있었고 박지원과 박제가도 왔다. 이들은 모두 보고 들은 것이 많고 학식이 넓고 같이 이야기할 만하였다. 이제난고는 황윤석의 학문과 일상이 촘촘하게 담긴 방대한 기록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기록 속에 최초의 배달 음식이 냉면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황윤석은 1768년 7월 40세에 과거 시험을 보고 점심으로 일행과 냉면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시험을 끝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조선시대 선비들도 알았다니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그가 남긴 방대한 기록인 이제난고 덕분인데요. 이제난고, 대체 어떤 책이었을까요? 이제난고는 이제 황윤석이 10세부터 63세까지 53년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종합적 일기이자 비만기록, 조선시대 개인이 남긴 저술로는 가장 방대한 분량의 기록입니다. 황윤석은 자신이 보고 듣고 읽고 느낀 모든 것을 글로 남겼는데 여기에는 역사, 철학, 문학, 음악, 지리, 어학을 비롯하여
과학 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들이 백과전서처럼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재난고는 18세기 조선 사회의 모습을 담은 타임캡슐처럼 우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문화 콘텐츠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윤석은 언제나 자신이 몸담은 곳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균관과 서원에서 공부할 때는 교육제도나 유생들의 생활에 대해 기록했고,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 대한 사실과 지명을 기록했고, 관직 생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업무나 월급 등에 대한 정보를 남겼으며, 생활 속에서도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가격부터 그날그날 돈을 쓴 내용까지 그대로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멀리서 들은 소식까지 더해지니 양반가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까지 조선의 두루두루 평범한 삶을 들어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재난고입니다. 1786년 12월 충청도 진천의 한 작은 면에서 3년 사이에 8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경상도 상주에서는 호환 때문에 큰 놈은 100냥, 중간치는 50냥, 작은 것은 30냥의 현상금을 걸자마자 하루 사이에 20여 마리나 잡혔다고 한다. 예술에도 관심이 높았던 황윤석, 다양한 그림에 대한 감상과 함께 겸재, 정선 등 그 시대에 활동했던 화가들의 정보를 기록했고, 음악 이론에 대한 깊은 연구도 남겼다고 합니다. 한편 전북 정읍의 이연복이 가진 자명종을 구경하고 이후 나경적이 제작한 자명종을 보러 찾아간 기록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도 알 수 있으며, 고창에 머물며 전북 지역의 학자들과 교류한 기록도 많은데요. 시대가 달라 유영원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황윤석은 이재난고에서 그의 책 반개수록을 정독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를 이야기하며 반개수록을 예로 들었다고 하니 반개 유영원이 전북 실학에 미친 영향을 이재난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자가 되어 한 가지 일이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처럼 황윤석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노력했으며, 또 그 배움을 먼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황윤석의 글은 과거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인데요. 57권, 6천여 장, 527만 4천여 자, 이 방대한 기록의 이재난고 중에서도 특별한 글을 모아 황윤석의 후손들이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손자 황수경이 편집하고 간행한 이재유고는 황윤석의 시와 다양한 산문을 모은 책으로 책을 인쇄하기 위한 나무 책판까지 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책판이 지금 전라북도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재유고를 인쇄한 책판은 현재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고창군에 총 574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판은 전라북도 고창군의 평해왕씨 황윤석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을 기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지은 시 526편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연구와 논설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실학자인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또한 이재유고는 전라도 흥덕의 선비였던 황윤석이 호남을 비롯한 경양 각지의 선비들과 교류하면서 어떻게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 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0여 개에 가까운 책판에 담긴 전라북도의 역사,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움을 전해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이라면 당연히 알고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재 황윤석. 16세기 전북에서
반개 유영원이 실학의 문을 열었다면 황윤석은 박학다식하고 제한 없는 연구로 전북의 실학을 탄탄하게 다진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전북학당 반개 유영원의 탄생 400주년을 맞아 실학에 대한 상식으로 시작해 반개 후학인 황윤석으로 그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전북에서 지역을 빛낸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 나의 고장 그리고 나의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2022년 전북 학당이었습니다.